네, 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 안팎의 상승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소외된 쪽 별로 없고요. 오늘 장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골고루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강한 블랙홀이 빨려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자금이 빨려드는 그런 테마주의 장세를 봤었는데 오늘은 여기저기 골고루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 매수가 탄탄하고요. 현재 예상 지수 1%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2544.45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8포인트 내줬고요. 오늘 장에서 24포인트 정도 만회하면서 금요일에 하락분 만회, 그리고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탄력 좋습니다. 1% 정도 플러스 나오면서 909.01포인트, 9포인트 오름세 나타내는 흐름. 이에 따라서 재차 900선 라인을 회복하며 주요 이동평균선 모두 다 밟고 올라가는 21선까지 정복해내는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됩니다.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상승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1,800여 개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은 600개 미만으로 집계되는데요. 특히나 낙폭이 좀 과했던 단기 낙폭 과대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었고, 또 테마주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형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한가 종목 보자면요. 거래소에서는 우선주들 좀 있고, 지금 STX, 보통주 가운데서는 STX가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는 한데 일단은 상한가불이 오늘도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니켈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내놓고 있는데 오늘장 재차 상승 움직임 재개하더니 가격 잠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테라사이언스, 서전기전, 엑스게이트, GRT, 레몬, 그리고 DSEN 이렇게 다소 좀 생소한 종목군들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6종목이 상한가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 또 눈에 띄는 점이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 오른다 말씀드렸는데 산업재 소재가 그렇습니다. 원전 그리고 조선 이쪽인데요. 원전은 주말자로 나왔던 강력한 호재라기보다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이런 원진 업체들, 한국수력원자력 이쪽이 같이 이 미국의 원자력 업체와 협력을 한다, SMR 업체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재차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이 가장 강한 움직임이고요. 우진이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종목군들도 대체로 10% 안팎의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컸던 쪽을 꼽자면은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난주에 상당히 또 강력한 테마가 형성됐었는데 하지만 테마주의 생애주기가 짧아지면서 1박 2일을 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아니나 다를까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또 급반등하면서 상승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 쭉 보자면은 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이 내성암호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딱 와닿는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 양자 내성암호라니요. 약간 생소한 기술인데 이쪽에서 상용화 이제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로가 장 초반에는 8% 정도까지 밀렸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는 20% 정도의 상승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엑스게이트 이 종목이 상한가불을 켰다. 과연 오늘 종가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또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거래소 톱10 가운데서는 포스코 홀딩스 3% 정도 오르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더라도 포스코 DX가 7%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 상당히 강력하게 시세 분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차전지 내에서는 단계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 나왔는데요. LNF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부터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흐름을 나타내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보내면서 이번 주 뭐 좀 해볼까?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 희망의 불씨를 좀 보셨을 텐데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본 증시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오름세
나타내면서 일본 증시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일본 증시는 지난주에 우리 증시보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장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8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도 안도하면서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요. 니케이 225 지수 1.73%의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며 32,000엔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장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거의 고점 부근에 마감되는 양봉을 형성하는 하루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내부에서 외국계 자금이 워낙에 좀 빠르게 급속도로 빠져나가다 보니 자금을 좀 묶어둬야 되고, 그리고 또 증시도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수료 인하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15년 만에 인지세 인하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부터 절반으로 좀 줄어드는 날, 오늘이 바로 그 D-Day였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아무래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1% 정도 오르는데요. 문제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면서 3,200선 넘어서 올랐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됩니다. 그래서 오르긴 올라도 음봉입니다. 1.07% 오르는데 그치고 있고요. 3,095.74포인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3,100선은 지금 약간은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백약이 무효한가, 중국 증시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장의 흐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 종합지수 봤으니까요. 심천 쪽, 이쪽도 1%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역시나 장 초반에는 뭔가 정부에서도 부양하려는 정책을 내놓으니까 막 환호하다가 지금은 또 금세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1%가량 오릅니다. 전반적으로 1% 안팎의 상승권 흐름이지만은 장 초반에와는 다소 좀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다소 좀 잠잠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변동성 제한됐고요. 1원 80전 하락입니다. 1,323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1,320원 선 잠시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1,320원 선 초반에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지난 금요일에 소폭 오르고 오늘장 소폭 내리면서 계속 1,320원 선을 중심에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환시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8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를 잘 소화하고 나서 오늘장 우리 증시 잘 해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96% 상승이었고요. 24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2,543.4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나서 초반에 살짝 주춤거리나 싶었지만 금세 또 올라왔고요. 10시 구간에는 2,541포인트로 고점 찍고 나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창 들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가 금세 또 메웠고요. 결국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새롭게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장 종가가 바로 오늘장의 고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지수를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134억 원 소폭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됐죠. 개인은 오늘 2,700억 원 정도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게 건설업종이었습니다. 3.74% 뚜렷한 상승이었는데 오늘 현대건설의 호재로 인한 강세가 주요하게 작용이 됐고요. 부진했던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유통업종도 이에 못지않게 상당히 강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세였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좋았고 상한가쓴 STX도 있습니다. 업종지수 크게 올랐는데요. 3.38% 상승 마감이 됐고요. 비금속 광물도 상당히 셌죠. 3.3%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였으니까 철강 금속도 역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2.74% 상승 마감이 됐고요. 종이 목재도 2.7%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내려간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단 그중에 뚜렷하게 확인되는 게 의약 업종이었죠. 0.76% 하락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약세를 보였으니까 대표 종목의 약세로 이쪽 종목 업종 지수 자체가 좀 흔들렸고요. 이 밖에 음식료품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상승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과 통신 업종이 0.67% 나란히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주들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이틀째 약세였습니다. 전거래일만큼은 아니었지만 투톱이 나란히 빠지면서 일단 반도체 주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확인해 보시면 나란히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0.45% 내렸고요. SK하이닉스가 0.52%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나란히 0.5%대 밀림 5%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세 마감이 됐는데 지난달 말에 큰 폭으로 올렸던 이후에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장 대비 1% 가까이 약세였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오면서 이 하락폭이 약간 줄기는 했는데요. 오늘장 종가 75만 원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홀딩스와 퓨처엠이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2.7%를 올렸죠. 59만 3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60만 원에 서서히 좀 다가서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나란히 2%를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장 종가는 47만 2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와 인터넷주들 그리고 은행까지 해서 코스피 시총상위에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수주 견고하고요. 앞으로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동안 주가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제히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정 타이밍이 끝나간다는 신호인지 오늘 일제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의약이 모두 다 8% 안팎의 주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9%가 넘게 올렸죠. 종가는 13만 1,100원이었고요. 한국조선의약이 7.6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7.57%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죠. 오늘장의 종가는 37,650원이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5.9%,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5%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중국 소비주들 확인해 보시죠. 지난 24일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중국 내에서는 일본산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반사 이익에다가 게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움직임, 그 강한 움직임이 오늘장도 도드라졌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주들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종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종목부터 보시죠. 토니모리 5.96% 상승했습니다. 6,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4%대 강세 마감이 됐죠. 8,000원 부근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사실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한 기세를 보여줬다가 음봉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87% 올리는 데 그쳤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과 의류를 함께하는 유통주죠. 이런 종목의
쪽에 주가 급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늘장 10% 넘게 뛰었고요. 18,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강세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더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구먼 같은 종목은 15% 가까이 급등이었죠. 8,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연우가 8%, 코스나인도 마찬가지로 8% 올려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나 토비스,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보시다시피 롯데관광개발이 6.4% 크게 올렸습니다. 토비스도 8.6%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일단 노랑풍선 같은 종목 5.69% 올랐고요. 참 좋은 여행도 3.6% 올리면서 9,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상승 탄력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전장 대비 1.11%를 올렸고요. 포인트로 정확히 1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909.3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고 나서 초반에 잠시 주춤했죠. 그러다가 이 901포인트 저점 찍고서 다시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장 후반까지도 쭉 확인이 됐습니다. 후반까지 고점을 점점 높였는데 3시 구간 들어서 910포인트 가까이 고점을 찍었고요. 결국 고점을 만들면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전거래일과 비슷한 맥락이 확인이 됐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세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돌렸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기관도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 매수였고요. 기관도 51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보시죠. 그동안의 주인공이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단 오늘장에서는 여긴 조용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58% 소폭 상승이었고요. 에코프로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죠.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LNF의 반격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포스코 DX와 함께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LNF가 7.7%, 포스코 DX가 7.21%, 이쪽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죠. 두 종목이 각각 코스피 이전 상장의 기대감 그리고 확정이라는 이런 호재성 이슈가 붙어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강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장 LNF 뚜렷하게 올리면서 23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4만 원에 다가서는 흐름이었고요. 포스코 DX도 4만 7,600원까지 올려놓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흐름 보시면요. 이쪽 좋았죠. 소위 4대 기획사 모두가 해외에서 현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흥행 정도에 따라서 엔터 산업 전반의 밸류가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라는 한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3% 가까이 올리면서 11만 3,900원에 장 마쳤고요. SM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5% 넘게 상승했죠. 14만 1,3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는 지난주 급락을 보였었던 펄어비스 보시죠.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등 이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펄어비스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48,1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원전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 등이 미국의 SMR 개발사와 협력을 맺었다라는 호재성 이슈, 이를 안고서 오늘 모처럼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그 종목들 한 대 묶어봤는데요.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현대건설 7.91% 급등이었죠. 36,150원에 장 마쳤고요. 한신기계 같은 종목은 오늘 급등을 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21%를 솟구치면서 5,22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우진 같은 종목이 7.8%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전산업이 4.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보시면 이 급등 흐름이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서전기전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5,92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장중엔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종가상으로도 거의 상한가 부근이죠. 28% 올리면서 6,11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G2파워와 에너토크 나란히 10% 이상의 급등 마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BHI 이쪽은 뭐 윗꼬리 좀 달았지만 5% 그래도 올리면서 7,42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미디어, 이 방송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이었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르면 내주에 매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YTN의 민영화 절차.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흐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YTN이 상한가로 지키게 됐고요. 상한가는 일단 풀리면서 장을 마쳤지만 27% 솟구치면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죠. 9,5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IMBC 이런 종목도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지만 윗골이 좀 달았죠. 14%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YTN 이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꽤 크게 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디지털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장중 뚜렷한 강세였지만 윗꼬리 달았고요. 2%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국경제TV도 6%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TBC 4% 상승 마감이 됐고 SBS 콘텐츠업은 후반 들어서 상승폭은 거의 다 반납이 됐습니다. 0.3% 올리면서 5,9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